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8월 11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마치 정말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인식을 보여줬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에서의 비판, 또 언론에서도 전부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또 역시나 부동산 전문가들도 대통령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 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과열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또 집값도 진정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전혀 반대 양상이죠. 전셋값은 58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실종되어서 사실상 패닉 상태죠. 아파트 매매 거래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세금 폭탄 수준의 규제 때문에 거래 자체가 동결된 결과일 뿐이고 이 매매가가 안정화되었다. 아직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실종되면서 지금 그 불이 어디로 옮겨 붙었냐면 서울 시내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금 12년 만에 거래량 최고를 찍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0대, 40대가 패닉 바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니 네, 사람들이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발언이었죠. 자, 이 발언에 대해서 네, 야권에서 정말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다. 일반 국민이 부동산 정책 시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부동산 최고 전문가죠. 미래통합당의 김현아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과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능의 정치다. 전세 시장은 아수라 그 자체다. 공부 좀 하고 정책을 만들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한 상사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최악이라고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여기에 딱 맞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매번 초강도라는 이름으로 23번째 대책까지 내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책을 보완하겠다, 일부 완화한다고 하면서 여러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우왕좌왕, 좌충우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좀 정책을 발표하라. 이 빗속에서 거리로 나와 자신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억압하고 종부세를 높이니까 강남의 부동산 재벌들이 강제로 부동산을 물려받고 있다. 조세 회피를 증여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는가? 집값이 잡혔다니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만약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면 그것은 국민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다. 또 상황 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에 바탕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은 규제를 가지고 개입하는 나라 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더 세금을 높이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근거로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GDP 대비 굉장히 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 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더 세제를 강화하겠다. 즉 세금 더 올리겠다, 더 걷겠다라는 이러한 의중을 내비쳤는데 이거야말로 아주 왜곡된 정보죠. 자, 오늘 조선일보가 굉장히 잘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저 표를 보실까요? 자, 보시면 OECD 기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자, 어제 대통령이 보유세를 언급했는데, 자,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가 있는데, 자, 보시면 보유세는 GDP 대비 0.9% 수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저 0.9%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다 합친 세금 부담 비율을 한번 볼까요? 합치면 3.9%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자,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보면 전부 보유세 비율은 높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래세, 양도세는 매우 적게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유세는 0.9%로 낮은 편이지만 거래세는 2.0%로 최고 수준이죠. 양도세 또한 1.0%로 최고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합계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영국 4.3%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이 청와대가 얼마나 통계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통계에만 취사 선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뒷부분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얘기들은 전부 부동산 시장에 더더욱 개입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만 가득했습니다. 세금을 더 올리고 또 주거복지라는 명목으로 임차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임대료 상승까지 제한하겠다라는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격에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정말 옥상옥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설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구입니다. 아마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런 정말 완장찬 사람들이 그 시장을 감시하는 이런 기구였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할 게 없어서 베네수엘라의 제도를 따라 하겠다라는 것인지 사실 참 기가 막힐 뿐이었죠. 자,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규제 지역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하고 임대차 3법, 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가격 통제 기관까지 만들겠다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할 것이다 라고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정도면 글쎄요, 뭐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회주의 실험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참 의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